한국에서는 1억으로 뭐 하냐고요? 솔직히 서울에선 전세도 어려운 돈이죠. 그런데 그 1억으로 매일 받아보며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요? 요즘 50대, 60대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 난 은퇴 이민지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 파타야입니다. 언뜻 듣기엔 관광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은퇴자들의 생활지로 더 유명해지고 있어요. 은퇴하면 다들 말합니다. 이젠 좀 쉬면서 살고 싶다. 돈 걱정 없이 바다 보고 맑은 하늘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서울이나 수도권에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공기 탁하죠. 병원은 사람 넘치고 장 보러 가면 물가에 한숨 나오고 이러니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정말 은퇴 후에도 한국에서 살아야 하나? 그러다 발견한 것이 파타야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했어요. 한 달 살기 정도로 가봤다가 머릿속을 딱 스치는 거죠. 어? 여긴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인데? 첫 번째 사례 59세 김동섭 씨, 나는 더 늦기 전에 결정했다. 김동섭 씨는 대기업 퇴직 후 2년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 200이 넘던 월급은 꿈이 됐고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파타야 은퇴 이민 콘텐츠에 눈길이 갔습니다. 일단 2주간 둘러보자고 다녀온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한 달 숙소비 30만 원, 외식도 만 원이면 충분. 현지 병원도 생각보다 깔끔하고 무엇보다 사람들 표정이 밝더라고요. 김 씨는 1억 조금 넘는 보유 자산으로 파타야, 콘도 한 채를 임대하고 한국에서 받는 소액연금과 틈틈이 유튜브 번역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나이든 무직자였지만 여기선 자유로운 생활인입니다. 두 번째 사례 62세 이정숙 씨, 여기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이정숙 씨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모두 미국으로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늘 혼자 밥 먹고 TV보다 잠드는 일상. 그냥 이렇게 늙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제안으로 파타야에 같이 여행을 갔다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현지 한국 커뮤니티도 활발하고 아침마다 해변 산책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사온 망고 한 바구니에 2,000원이라는 가격에 문화 충격을 받았죠. 결국 그녀는 서울의 15평 오피스텔을 전세로 주고 그 돈 일부를 이용해 파타야에서 6개월짜리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선 혼자가 아니에요. 매주 커뮤니티에서 요가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해요. 수미트입니다. 세 번째 사례 부부 은퇴자 박 씨 부부 사이도 달라졌어요.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서울에서의 삶에 갈등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공간도 좁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사소한 말에도 다투게 되고. 그런데 파타야로 오니까 신기하게 부부 사이가 달라졌어요. 큰 이유 중 하나는 공간과 시간의 여유였습니다. 작지만 바다 보이는 콘도를 월 40만 원에 임대하고 매일 산책하고 수영장 다녀오고 저녁엔 현지 해산물 먹으며 이야기하고. 서울에선 같이 사는 게 싸우는 일이었는데 여기선 같이 사는 게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박 씨 부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질 때문에 이민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물가가 싸다가 아닙니다. 파타야 은퇴 이민의 핵심은 적은 돈으로도 인간다운 삶을 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숨 막히는 경쟁, 끊이지 않는 재취업 압박, 줄줄 새는 생활비.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진짜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파타야의 평균 콘도 임대료는 월 30만 50만 원대. 현지 외식은 한 끼에 2,500원 선. 게다가 60세 이상 외국인은 장기 체류 비자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 행정 부담도 낮습니다. 영어 혹은 약간의 현지어만 익혀도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은퇴자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은퇴 후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타야는 돈을 쓰는 곳이 아니라 삶을 다시 얻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1억으로 불가능할 것 같던 삶. 그게 파타야에선 현실이 됩니다. 늦기 전에 한 번쯤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은퇴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답이 여유, 자연, 건강, 인간다움이라면 파타야는 분명 그 정답의 일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병원은 괜찮을까요? 언어가 안 되면 무섭지 않나요? 충분히 이해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파타야에 실제로 살아본 은퇴자들의 이야기와 전문가의 시각을 함께 보면 이 불안은 꽤나 현실적으로 해소됩니다. 먼저 의료입니다. 태국의 의료 수준은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고 특히 방콕이나 파타야에는 국제병원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파타야 시내에 위치한 방콕 병원 뱅카크 하스피털 PATTAYA은 외국인 전용 데스크, 통역 시스템, 전문의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 진료 접근성이 높습니다. 진료비는 한국 대비 약 1315 수준이고 건강보험은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한 채도 가능하며 일부는 태국 민간보험 상품을 선택해 저렴한 보험료로 커버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1억으로 콘도 구매도 가능합니다. 신축은 어렵지만 실거주 510년 정도 된 중고 콘도는 파타야 해변 도보권 내에서도 약 1,500만 3천만 원대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구매보다 임대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지보수 스트레스가 없고 중간에 지역을 옮기기도 편하고 계약이 유연해서 시세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타야 기준으로 스튜디오형 콘도는 월 30만 원 미만, 바다뷰 포함 1룸 이상은 월 4,060만 원대면 충분히 임대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지출이 바로 식비, 교통비, 통신비죠. 파타야에 거주하는 한국인 은퇴자들의 평균 생활비를 보면 두 사람이 외식 위주로 살 경우 월 80만 원 내외, 직접 요리를 병행할 경우 5,060만 원 선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대중교통은 썽태우연지, 소형, 트럭형 대중교통을 1회 4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고 택시는 1천, 2천원대로 단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요금은 월 1만 5천원 정도의 유심요금제로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유튜브 등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자는 어떻게 할까요? 60세 이상은 태국 롱스테이 비자 O-A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비자는 연 단위로 갱신되며 은행 잔고나 연금 수령 확인 서류만 갖추면 비교적 수월하게 발급됩니다. 요건은 대표적으로 태국 은행 계좌에 약 80만 바트 한화 약 3천만 원 이상 예치하거나 월 연금 6만 5천 바트 이상 수령 증빙.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을 소비하는 돈이 아니라 보유 증명용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매달 10만 150만 원 정도면 넉넉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파타야 장기 체류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나 문화 충격은 어떨까요? 파타야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합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한인 커피 모임, 한국인 교회, 골프 동호회, 걷기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 밴드 등을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곳에서의 인간관계는 지위나 돈 중심이 아닌 진짜 사람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에선 누구와도 밥 먹기 어려웠는데 여기선 매일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관계의 밀도와 여유가 다릅니다. 결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1억 안팎의 자산만 있어도 언어를 유창하게 못해도 혼자라도 파타야는 은퇴자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한국에선 이 돈으로는 안 돼요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파타야에선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파타야 갔어야 했는데. 늦기 전에 여유롭게 살고 싶은 당신을 위한 선택지. 그 이름이 파타야일 수 있습니다.